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서나 모임에서 튀지 않으려 애쓰고 남의 험담 한마디 섞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나를 향한 시선이 싸늘해진 것을 느낀 적 말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라며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를 검열해 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 가는 구석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단단함이 타인의 결핍을 정면으로 통과하며 생기는 심리적 마찰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의 변형된 형태로 봅니다. 질투를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기보다 그 부족함을 일깨우는 대상을 공격함으로써 심리적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특히 오늘 다룰 주제는 화려한 성공이 아닌 여러분의 무던한 삶의 태도가 어떻게 누군가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고문이 되는지에 대한 팩트 폭격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내면을 지키는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유독 질투를 부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의외의 공통점은 타인의 평가라는 화폐를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인간관계는 암묵적인 인정 거래로 유지됩니다. 내가 너를 대단하다고 해줄 테니 너도 나를 대단하다고 해줘 라는 식의 거래죠. 하지만 질투받는 이들은 이 거래소에 아예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칭찬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이 없어도 내면의 배터리가 이미 완충되어 있는 상태, 즉 심리적 자급자족 상태인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적으로 볼 때 확고한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피드백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인지적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타인에게는 오만함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남들처럼 인정받으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지? 라는 의문은 이내 나만 이렇게 애태우며 사는 건가? 라는 비참함으로 변질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과시하지 않았음에도 질투받는 이유는 여러분의 평온한 존재 자체가 타인이 숨기고 싶어 했던 열등감을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잔인한 심리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이유 없는 화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겉으로 보기에 고생하거나 억지로 노력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 그 자체보다 그 성공에 도달하기까지의 피눈물 나는 과정이 생략되어 보일 때 더 큰 심리적 발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밤을 새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했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전시하지 않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뇌는 인식의 오류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고생 한번 안 해보고 결과만 쏙 빼먹는다는 식으로 상황을 왜곡해버리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잔인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의 성공을 목격했을 때 그 이면의 엄청난 고통을 확인해야만 비로소 안도감을 느낍니다. 저 정도로 고생했으니 당연하지. 나는 저렇게까지 못하니까 안 된 거야. 라며 자신의 현재 위치를 합리화할 퇴로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처럼 노력의 흔적을 굳이 전시하지 않고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뇌는 합리화의 도구를 잃어버립니다. 나도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온하게 다 가졌지? 라는 질문은 곧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로 번지고 이는 곧 지독한 질투의 불씨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정세상 가설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노력한 만큼 고생해야 한다는 무의식적 공식이 깨질 때 사람들은 공포와 열등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특히 여러분이 과거의 고생담을 늘어놓으며 동정을 구하지 않거나 현재의 힘듦을 징징대며 전시하지 않는 정서적 성숙함을 보일수록 질투의 강도는 세집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온실 속의 화초로 오해하며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박탈감을 보상받으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여유는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고통을 자산으로 승화시킨 고도의 심리적 회복 탄력성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자극제가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조용히 살수록 시끄러운 질투에 휘말리는 두 번째 비극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투를 받는 이들은 눈앞의 사람에게 진심을 다합니다. 다만 미움받지 않기 위해 본심을 숨기거나 무리 속에서 내 위치를 지키려 눈치 게임을 하는 등의 감정적 노동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건강한 거리두기가 관계에 목매는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심리적 위협으로 다가갑니다. 뇌과학과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집단 내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동조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대의 말에 과하게 맞장구 치고 원치 않는 모임에 참석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꼬박꼬박 사회적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애쓰는 이유는 단 하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닥쳐올 고립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비위를 맞추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오히려 집착하지 않기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때 질투하는 사람들의 뇌는 심각한 보상 체계의 오류를 겪습니다. 나는 이만큼 나를 깎아내리며 비위를 맞췄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인복이 넘치는 거지? 라는 억울함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익만 챙기는 무임승차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해서가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여유와 누군가를 통제하려 들지 않는 자유로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타인은 여러분과 있을 때 비로소 감정적 압박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결국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당신이 질투받는 이유는 당신이 무정해서가 아닙니다. 관계 유지를 위해 스스로를 지워버린 사람들이 당신의 단단한 자아를 보며 느끼는 처절한 패배감 때문입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도 좋다는 당신의 의연함은 누군가에게 매달려야만 존재 가치를 확인받는 이들에게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가장 비싼 사치품과 같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이 그들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끝내 질투라는 이름의 화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오롯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취미,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시간을 쓰는 방식까지 자신만의 뚜렷한 중심축이 있습니다. 남에게 일을 강요하지도 않고 유행이나 타인의 시선에 맞춰 억지로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만의 세계를 가꾸며 살아갈 뿐입니다. 얼핏 보면 이 특성은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남들에게 화려하게 떠버리는 것도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조용한 충만함은 어떤 식으로든 주변에 전해집니다. 표정, 분위기, 사용하는 단어의 결 같은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서 이 사람은 삶이 꽉 차 있구나 하는 여유가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는 자기 일치성이 극도로 높은 상태입니다.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외부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 인간은 가장 강력한 정신적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질투의 방화쇠를 당깁니다. 사실 대다수의 현대인은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업무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유행을 쫓느라 정작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내면이 텅 빈 결핍 상태에서 자기만의 세계가 뚜렷한 당신을 보면 그들은 강렬한 선망을 넘어선 박탈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가장 잔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돈이나 지위 같은 물질적 조건은 운이 나빠서, 부모를 잘 못 만나서라는 환경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충만함은 변명할 핑계가 없습니다. 나랑 똑같은 조건, 혹은 나보다 못한 환경에서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온하고 행복해 보일까? 이 질문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불만으로 이어지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당신을 향한 질투로 날아가 꽂히게 됩니다. 특히 당신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오롯이 즐길 줄 아는 모습은 외로움을 채우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매달리는 이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인의 언어와 같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할 뿐이지만 그 단단함 자체가 텅 비어있는 사람에게는 뼈아픈 자극이 됩니다. 손에 쥐기 힘든 내면의 평화라는 이 희소한 자산이 사람들의 질투를 더 깊고 어둡게 만드는 네 번째 원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통점은 타인의 질투를 감지하더라도 결코 동요하거나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거나 누군가의 태도가 갑자기 차가워졌을 때 이들은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화를 내거나 따져 묻지도, 그렇다고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을 보듯 무심하게 흘려보낼 뿐이죠. 이것은 눈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꿰뚫어 보면서도 그런 소모적인 감정에 자신의 한정판 에너지인 의지력을 낭비하지 않기로 선택한 전략적 무반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 소재의 내부화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감정은 그들의 몫이며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선긋기가 무의식적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반응은 질투하는 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본디 상대가 당황하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는 보상 심리를 내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질투하는 쪽은 극심한 무력감에 빠집니다.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는 절망감은 그들의 열등감을 더욱 뼈아프게 각인시키고 결국 당신은 그들에게 감히 넘볼 수 없는 철벽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특징, 타인의 평가를 무시하고 노력의 전시를 거부하며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질투에 동요하지 않는 태도는 사실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시스템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남들처럼 살라고, 튀지 말라고, 더 노력하는 티를 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요구에 맞춰 여러분을 초라하게 깎아내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망가지고 행복지수는 추락합니다. 질투를 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답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타인들의 과민 반응일 뿐입니다. 이제 타인이 던진 질투라는 파도를 억지로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파도가 지나가게 두어도 당신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틈에서 당신의 단단함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늘 분석한 이 심리적 구조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내일은 훨씬 더 가볍고 홀가분해질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가슴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